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여성을 왜 폭행했을까? 천천히 여성들이 걸어가서 화가 났다는 거였습니다. 황당한데요? 여성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옷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 걷습니다. 50m쯤 뒤따라가던 남성이 갑자기 여성의 다리를 세게 걷어찹니다. 여성이 넘어진 걸 확인하고는 방향을 바꿔 황급히 도망갑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역삼동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폭행한 곳은 이곳 사거리 근처로 당시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버스를 이용해 달아났지만 경찰이 집 근처까지 추적망을 좁혀오자 범행 나흘 만인 어제 자수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빨리 가야 하는데 여성이 전화하면서 천천히 걸어가 화가 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에게서 음주나 약물 투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상해 혐의로 남성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강력한 사건,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울 강남경찰서 그리고 성파경찰서의 수사과장 출신의 성현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력한 우리 성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부터 보시죠. 상한판에 띄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단서는요. 지금 누군가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의 셀프 사진관이군요. 캐릭터 모자를 쓴 두 여성과 문 밖에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듯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요, 대화가 오고 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어깨를 내려칩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자 모자를 낚아채더니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참을 실랑이 합니다. 몸싸움은 점점점 길어지고 직원이 와서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 두 사람은 현지인이 아닌 한국인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성 4명은 왜 몸싸움을 벌인 걸까요? 상당히 지금 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데, 자, 성 반장님, 네. 성 변호사님, 네네. 한국인 여성 2명하고 현지인 2명 같은데 네. 여성 4분 되게 여성들이 싸울 때도 되게 무섭게 싸우는데 왜 싸우신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한국인 여성 2명이 베트남 현지에 있는 즉석 사진관에 갔다가 그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네. 현지 여성들이 나가지 않았나 봅니다.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 한국인 여성 2명이 술에 취한 나머지 그 여성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 잘못이네요. 네, 그렇죠. 한국인이 잘못했네요. 네. 이럴 경우는 그럼 현지에서 처벌을 받습니까? 네, 현지에서도 처벌을 받고요. 이게 국내법으로 따졌을 때는 2명이서 공동으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폭처법상의 공동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서도 처벌을 받고, 만약에 이 피해를 당한 베트남 여성이 국내에 와서 또 문제 제기를 하면 국내법으로도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이 한국 누리꾼들, 베트남 누리꾼 모두가 다 공분을 표하고 있다는데 나라 망신이다, 뭐 베트남 내에 혐한 정수도 우려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까? 네, 그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피해 여성이 먼저 본인 SNS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이게 현재 알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폭행을 한 상태에서 여성들이 좀 취했습니까? 한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여성들이 거의 만취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인 여성 2분도 본인들 SNS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그런 식의 말은 했지만 아직 그 상대 피해 여성분들은 아니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취한 상태였군요. 이게 네. 술이 왼수입니다. 네. 강력 사건, 두 번째 사건 단서를 풀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지금 저희 상황판에, 사건판에 두 번째 단서를 띄울게요. 한 남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라고 해요. 남산 타워라고요?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높은 곳이 좋다며 남산타워에 올라가셨어요. 경찰 조사인데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지금 불구속 송치가 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찔합니다. 어우, 그 남산타워네요, 진짜. 남산타워 꼭대기가 저렇게 생겼구나. 태극기도 있고요. 자, 태극기는 본인이 들고 가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셀카봉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서울 전역이 지금 보이는데 아찔합니다. 자, 성 반장님, 네. 왜 올라가신 겁니까? 남산타워가 서울의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이 남성이 아마 인플루언서처럼 본인의 인기를 한번 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남성이 미성년자인데요. 아, 미성년자예요? 예, 미성년자이면서 본인의 인기를 한번 끌고 싶고 그래서 아마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게 죄가 됩니까? 건조물 침입 혐의요? 네, 당연히 처벌됩니다. 네. 건물 관리자의 동의 없이 건조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을 받고요. 이 남성은 이제 미성년자였고 초범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벌금, 그 다음에는 집행유예 이상도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겠습니다. 수사과정 해보셨을 때 별별 좀 황당한 사건들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 사건 같은 경우도 조금은 뭐랄까 좀 황당한 사건에 포함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경찰관들이나 형사들이 좀 이렇게 좀 타이르는 편입니까? 미성년자일 경우. 그런데 올라가면 좀 위험해 이렇게. 아우 당연하죠. 그렇게 다시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많이 타이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송파 서 있을 때 저희 관내에 있던 롯데월드 타워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아, 그 사건을 반장님 하셨어요? 네, 제가 있을 때 발생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탈진하셔가지고 네. 떨어질 뻔했는데 그걸 중간에 이제 인간기를 통해서 구조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네. 하지 말라고 한 말은 좀 잘 듣습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데 모르죠. 뭐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렇군요. 어쨌든 위험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사건,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전교 1등 엄마의 절도? 자,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해당 사건 함께 보시죠. 경북의 한 여자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첫날 기간제 교사 A씨 그리고 고3 수험생 엄마가 교무실에서요 시험지를 절도하는 걸 시도했습니다. 비상벨이 울려서 도주 후 다음 날 체포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조금 황당한 사건인데 성 과장님, 네,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같이 침입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부모의 삐뚤어진 자녀의 사랑 때문에 아마 발생한 것 같고요. 근데 전교 1등 엄마라면서요? 네, 근데 그 두 분의 관계가 전직 기간제 교사와 지금 학부모는 2020년부터 딸의 과외 교사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때부터 관계를 이어가다가 딸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보니까 1학년 담임이 또 이 기간제 교사가 됐던 거예요. 네. 그때부터 아마도 이런 은밀한 거래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좀 삐뚤어진 부정한 거래가 의심되는 그런 사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시험지를 그러면 유출을 돈 주고 부탁한 겁니까? 네, 기간제 교사랑 학부모 사이에 그 거래 내역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몇백만 원치 시험 때마다 소정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아, 200만 원씩 2년간 2천만 원이면 큰 돈이네요. 아마도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지금 딸이 고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시험이 여러 번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마다 매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심야에 침입해서 시험지를 유출한 게 아닌지 그렇게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걸린 게 비상벨이 울렸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시스템 오작동으로 비상벨이 울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간제 교사의 지문이 예전에 그 학교에 다닐 때 등록이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네. 그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자유롭게 출입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하필 이날은 정상적으로 출입을 했는데
또다시 그 비상벨이 갑자기 오작동 일으켜서 아, 이게 밝혀진 것 침입했다고 울린 게 아니라 네. 시스템 오류로 울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우연찮게 그때 침입을 한 거군요. 예, 정상적으로 이제 지문을 찍고 들어갔던 거죠. 이 황당한 사건인데. 자, 유출한 시험지로 전교 1등을 해온 것이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학생?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 최상위권 성적, 유출한 시험지로 전교 1등, 시험 성적은 모두 0점 처리, 퇴학 처분, 아이고, 업무방해 혐의 조사 예정. 이 학부모가 딸을 의대에 보내려고 과욕을 부렸을 것이다라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 번장님, 이 퇴학 처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유출한 게 한두 건이 아닌 걸로 거의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시험 쳤던 걸 모두 0점 처리하고 당연히 그 해당 학생도 사실 시험지를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 통해서 받았을 거기 때문에 본인 역시 업무방해 공범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퇴학 처분도 당하고 앞으로도 형사처벌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뭐 조국 전 장관 부부도 네. 삐뚤어진 어떤 부모의 뭐 자녀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뭐 대학도 대학원도 다 지금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 자녀 같은 경우가 이 부모의 어떤 그 삐뚤어진 욕망 때문에 자녀의 어떤 앞길이 조금 방해가 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나서서 거의 딸을 키우다시피 한 것 같고요. 딸을 뭐 마치 조각상처럼 잘 키워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상으로 키워보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딸에게는 더더욱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의 강력반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